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로벨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깜짝 놀랄 만한 도발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북한이 아무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월, 2월까지만 해도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언론도 굉장히 이제 호들갑을 떨었죠. 이제 30대, 40대 제가 보기엔 비교적 젊은 층이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풍요의 세대는 겁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북한이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니까 반드시 도발을 한다 그런 이제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런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나라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상관없이 아무 때나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조용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또 뭐라고 해석을 하나 하면은 야 이건 성동격서다. 딴청을 부리다가 갑자기 도발할지 모른다. 또 뭐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은 도발을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또 도발을 안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거기에 대비하고 도발을 하면 응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거를 한 3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도발을 한다면 과연 언제 어떤 수단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나아가 예측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우리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정세를 긴장시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국지 도발까지 일으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이렇게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위험성이 증폭된 거는 북한이 뭐 도발을 하겠다라고 말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도발할 사람이 미리 사전 경고를 하고 도발하진 않죠. 이게 작년 12월에 김정은이 노동당 회의에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반도를 뭐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니까 연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7일 날 북한이 도발을 하면 몇 배의 응징을 하겠다. 더군다나 북한 정권의 종말까지도 각오해라 이런 발언을 하면서 야 대통령이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국방부 장관도 이런 발언을 계속하죠. 1월 4일 이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여러 차례 말합니다. 선거 앞두고 대남 테러 및 국지 도발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죠. 연말에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묵사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경고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일선 부대를 다니면서 도발을 하면은 위에 눈치 보지 말고 교전 수칙에 의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응징을 해라, 반격을 해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뭐 당연한 지시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들어와 가지고 조용해요. 그 조용한 이유가 3월 4일서부터 3월 14일까지 최근에 실시된 한미 연합 훈련 중에서 최대 규모인 프리덤 쉴드 훈련이 진행이 됐는데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겁먹고 지금 북한이 조용하구나. 도발에 대한 얘기는 좀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와 관련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 영상이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이걸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즉 북한이 휴전선 근처에 있는 방사포하고 장사정포를 이용해서 서울에 집중 포격을 가하면 북한이 말한 대로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몇 명이 사망하겠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정교하게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죠. 이 우려가 계속되니까 2006년에 국회에서 합동참모본부에다가 야 너희들 그 몇 명 사망할지 한번
계산을 추정을 해서 보고를 해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합동참모본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1시간 동안 폭격을 받으면은 325만 명이 사상, 그러니까 다 죽는 건 아니고 죽거나 다친다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말도 안 되는 계산을 우리나라 군대가 해냈다고. 그럼 뭐 3시간 동안 폭격을 받으면은 서울 시민 거의 다가 사상당한다는 겁니까? 그럼 뭐 전쟁 끝난 거죠. 장사정포하고 방사포 폭격으로 3시간 만에 전쟁 끝났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이제 터무니없는 추정 계산을 해냈는데 2012년에 미국에 있는 군사 전문 연구소인 노틸러스 연구소에서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뭐 자세한 방법론은 차치하고 결론은 뭔가 하면 2811명에서 29,661명으로 계산해 냈습니다. 노틸러스의 계산은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가 추정해낸 숫자에 비해서 1000분의 1 또는 100분의 1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저는 북한의 방사포하고 장사정포가 1시간 내내 포격을 해댈 수는 없고 재장전 시간이 6분에서 20분 사이니까 평균 뭐 12분 또는 13분으로 잡으면은 초탄이 발사되고 곧바로 우리가 이제 원점 타격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초탄밖에는 발사 못한다. 그러면 한 3,300발 내지 5,000발 정도가 발사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에 떨어져서 폭발을 하는 유효탄이 연평도 사격 사건의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426발에서 700발 정도가 된다. 그래서 사망자 숫자가 1155명에서 1750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작년 10월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두고 이스라엘을 비판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경고 없이 하마스가 로켓 포탄을 이스라엘에다 대고 5,000발을 발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한 1,000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냥 참는다? 그리고 그 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뭐 이스라엘은 호구가 돼서 위에 헤즈볼라, 밑에 하마스 계속 폭탄 날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규모 응징을 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제가 작년에 동두천에 있는 미군 그 캠프 KC를 가봤는데 이 굉장히 큰 군사기지입니다. 근데 모든 미군 기지가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로 옮겼는데 왜 전방인 동두천에 캠프 KC를 놔뒀나? 그게 이제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전방인 동두천 캠프 KC에 소위 말해서 스트라이커 부대가 있는 겁니다. 스트라이커 부대는 다른 지상군에 앞서서 적 진지에 24시간 이내에 출동해서 작전을 벌일 수 있는 부대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휴전선에 있는 북한의 방사포하고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술포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도 북한의 장사정포하고 방사포의 어떤 위협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포탄이 날라오면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의 방사포하고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포병 부대를 동두천 최일선에다 이제 배치해 놓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발 하는데 과연 뭐가 도발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도발 영어로는 provocation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극을 주는 거, 부정적인 자극을 주는 거. 이걸 전부 다 이제 provocation, 도발이라고 합니다. 여기엔 당연히 물리적 타격이 있고, 그리고 심리적 압박도 도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북한의 도발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거는 정전협정 또는 휴전협정 위반은 전부 다 도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엔 제재 위반도 우린 도발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건 도발입니다. 93년도 휴전 협정 내용에는 무슨 미사일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실험을 했다. 하지만 그건 유엔 제재 위반이고 그건 도발로 이제 분류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전 이후에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간도 안 따지고 방법도 안 따집니다. 과거에는 무장병력 침투, 우리가 흔히 무장 공비라 그랬죠. 이걸 침투시켰습니다. 68년도 1.21 사태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뭐 ICBM이건 이스칸데르건 무슨 순항 미사일이건 SLBM이건 미사일 발사, 이것도 이제 도발이죠. 이건 뭐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김정은 시대에 자기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발사도 우리 이제 도발로 보는 거죠. 그리고 휴전선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총격 사건, 그리고 포격, 연평도 포격이 대표적인 거죠. 또 테러, 무인기 침투, 무장 시위, 휴전선 근처에서 대규모 무장 병력이 뭐 비무장 지대를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런 이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폭파,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 연락소를 폭파시킨 거, 이것도 도발로 봐야 되죠. 해킹, 또 암살, 암살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납치도 있습니다. 이 납치는 지금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북한에 한 3명 내지 4명이 지금 억류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말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뭐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다 도발에 이제 포함되는 거고,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해낼 수도 없는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지금까지 북한은 이제 도발을 해왔습니다. 뭐 휴전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그런 어떤 모든 방법을 써서 도발을 해왔지만은 앞으로 예상이 되는 북한의 도발은 뭐냐?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흔히 말해서는 국지 도발이죠. 근데 이 국지적으로 어떤 전투가 벌어진다, 그런 면에서 국지 도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상 병력끼리 총격을 가하는 그런 도발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휴전선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할 것 같진 않고요. 흔히 말해서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서해 5도에 포격을 가할지 모른다. 이건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장 공비를 침투시킨다. 그러면 상당히 선거를 앞두고 사회가 이제 혼란해지겠죠. 아니면 흔히 말하는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건 뭐 심리적 충격은 우리 국민들이 받겠지만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타격을 받는 건 없죠. 미사일 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시로 해대니까 별 뭐 심리적 충격도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규모 해킹, 그래서 무슨 뭐 행정 전산망이라도 망가지고 또는 금융 전산망이라도 망가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타격을 받는 거고, 그리고 무인기를 다수 침투시킨다. 무인기 뭐 수십 대가 서울 상공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그걸 뭐 격추시킬 수도 없고, 그걸 보는 시민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뭐 테러, 이 테러가 뭐냐? 중요 시설을 폭파해버린 겁니다. 뭐 포항제철이나 원자력 발전소 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뭐 폭파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큰 충격을 받겠죠. 자, 선거를 앞두고 어떤 도발을 할 것이냐? 우리가 도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북한의 주요 도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뽑은 도발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진짜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린 도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987년 11월에 그 다음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한 19일 정도 앞두고 칼기 폭발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을 체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압송해 오는 장면이 선거 앞두고 방영되기도 했는데, 이건 분명히 북한이 밝히진 않았지만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있는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에 봐라,
서울 또는 한국은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테러는 대통령 선거 19일을 앞두고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6년에 있었던 강릉공비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게 다 토벌하는데 한 2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걸 일으켰느냐, 목적이 불분명한데, 특히 그때 이제 대규모 무장병력이 우리나라 해안에 상륙하긴 했지만은 원래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자기네 타고 온 잠수정이 그물에 걸려서 좌초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대규모로 육상에 이제 상륙했던 거죠. 근데 아무튼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나중에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은 여기에 타고 있던 소수의 탐색조가, 그러니까 침투조죠. 침투조가 그해 춘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그것을 암살하기 위해서 침투했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것도 과연 저격조가 침투해가지고 그 전국체전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암살시킬 수 있는 어떤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이 설명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6월에 연평해전이 있었죠. 6월 29일이었는데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수리정 한 척이 침몰을 했죠. 그런데 저녁에 한국과 터키 사이에 3, 4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월드컵으로 한국이 4강까지 가고 우리나라의 축제 분위기가 엄청나게 고조되니까 야, 이거 한번 초치자 해가지고 연평해전을 기획했다. 그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해전이 일어나고 6월 30일 날 결승전이 일본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참석한다고 우리나라 당시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국해 버렸죠. 한쪽에서는 해전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함정 하나가 침몰할 정도인데 결승전 보러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때 이제 말이 많았지만은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죠. 연평해전은 찬물을 끼얹는데 아주 그냥 분위기가 최고로 고조됐을 적에 도발을 통해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죠. 그리고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의도도 불분명합니다. 자기네들의 침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왜 이걸 했는지도 이건 이제 불분명하고요. 2010년 10월에 3월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는데 10월에 연평도 포격, 그래서 우리 주민 군인들이 이제 사망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연평도 포격이 있기 한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에서 G20가 개최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무지하게 올라갔다 하면서 그때도 우리나라가 약간의 이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켰다. 또는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걸 배 아픈 북한이 포격을 해버린 거다. 그런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G20가 개최된 후에 도발을 한 거죠. 포격 사건이 벌어지고 난 직후에 나온 청와대의 메시지가 확전을 피하라. 이 말이 됩니까? 우리 영토에다 대고 북한이 포탄 수백 발을 쏴대고 군인과 민간인이 죽었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확전을 피해라. 이것 때문에 또 이명박 대통령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사업가들은 돈에 더 관심이 있지 안보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사업가 출신은 대통령 시켜주면 안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도발에는 그 목표가 불분명한 것도 있고 사전에 하기도 하고 당일날 하기도 하고 또는 사후에 하기도 한다. 그 시점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서론이 너무 길었고 과연
선거를 앞두고 북한은 도발할 것이냐, 도발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고 또는 어떤 방법을 택해서 도발을 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겨냥해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북한은 분명히 그 성과에 대한 목표하고 자기네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북한이 도발을 했다 할 경우에 이 북한이 얻어가는 가시적인 성과가 뭐냐, 이게 이제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에 임박해서 도발을 했는데 그 여론이, 당연히 이제 도발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내에 여론 분열이 일어나겠죠. 야, 윤석열 정부 이 전쟁 세력이다 보니까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한다, 그러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논란이 이제 벌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지금의 여당에 유리하냐 또는 야당에 유리하냐, 그거는 우리도 짐작하기 힘들고 또 북한도 짐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도발의 성과를 북한은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충격을 가해야죠. 그래야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발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랬을 적에 일반적으로 뭐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것이 국지 도발이다, 뭐 연평도 포격 같은 사건을 또 일으킨다, 아니면 무장병력을 침투한다, 그럼 사회가 혼란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테러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사일 쏘고 뭐 핵실험해야 우리 국민들 별 충격을 안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 국지 도발이나 무장병력을 침투시킨다 할 경우에는 이건 엄청난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응징을 하겠죠. 그러면 북한이 자기네가 기대했던 성과보다 더 큰 피해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장병력을 침투시켰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지상군 병력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의 예비군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럼 예비군들이 그 동원돼서 고생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북한 놈들 진짜 안 되겠구나. 오히려 그런 그 북한에 대한 반북 감정이 더 커져서 역효과를 일으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거는 테러입니다. 이건 뭐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응징을 하기도 힘들고 비난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국지 도발이나 무장병력 침투는 뭐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건 큰 충격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도발할 것이냐라고 했을 적에, 이게 도발을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북한도 유권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도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여유를 가져야지 그 후속 결과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이제 준비를 하겠죠. 도발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선거일 일주일 전에 할 것이다. 또 최근에는 이제 사전 투표가 있죠. 그러니까 4월 5일하고 6일이 지금 이제 사전 투표일인데, 그렇다면은 3월 말이나 또는 4월 초 1일, 2일 그 사이에 테러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한 도발의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국지 도발이나 무장병력 침투는 아니고 테러, 또는 무슨 그 해킹도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말폭탄,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사례하고 북한 당국이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졌다면은 이런 방식 또는 이 시기에 도발을 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지만은, 뭐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히 도발하기는 힘들 것이다. 때문에 북한이 과감하게 뭐 국지 도발을 하거나 무장병력을 침투하거나 테러를 일으키거나 무슨 뭐 대규모 해킹을 해서
행정 전산망을 마비시키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북한의 도발은 언제든지 자기네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이제 대비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응징을 하면 됩니다. 도발하면 무섭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그게 바로 북한이 노리는 겁니다. 북한은 도발에 대한 성과를 거두는 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로벨이었습니다.